얘가 막 지 마음대로 막 꺼져요. 막 해킹 들어왔나 또. 어쩔 수 없지 뭐. 해킹이 들어와도 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해야지 뭐.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천부경 수정본인 차원수 강의를 할 때 3차원이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을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린 게 있잖아요. 생명의 기운, 생기. 지금 현재 우리의 몸에 있는 자체가, 이게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몸에 있는 자체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예시적으로 이제 하자면, 여기 이제 생태공을 놨으니까, 생이라는 게 뭐냐, 생명체, 날생자. 자, 생명할 때 날생. 나고 죽는다고 해서 날생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깊게 들어가네, 이번 시간. 원래 이렇게 깊게 들어갈 생각 없었는데. 생명이라는 건 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명이 잉태한다. 애가 태어난다, 잉태한다. 예수님께 잉태한다. 아니면 개구리가 태어난다. 뭐, 이렇게, 아니면 모든 생명은 다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생이 날생자, 난다. 우리가 알을 낳는다 할 때 난다. 그러면 난다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 극부의 개념이 있어야 돼. 뭐냐? 네,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네, 생명은 죽음과 삶을 무한 반복하는 게 생명 활동입니다.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를 이걸 무한 반복합니다. 이게 3차원의 우주입니다. 3차원 영역대 우주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주의 프로그램 방식이라 그러나? 그 3차원 우주의 프로그램, 이 우주의 프로그램 3차원 우주의 방식이에요. 네. 생명의 기운. 네, 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에너지가 기가. 근데 그게 생명의 기운이야. 생명은 기본적으로 태어나고 죽고를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원 도약을 하죠. 예전에 제가 이것도 3차원 강의로 들어가나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3차원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제 여기 자연에 왔으니까 한번 그럼 우리는 3차원 존재인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나는 최하 4차원 존재부터 6차원 존재 정도 돼요. 이제 9차원 존재 가끔 내려와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동물 몸인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의 육체에 들어와 있는 6차원 존재예요. 현 인류를 정확히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더라고. 참, 뭔가 좀 전 인류, 뭔가 차별화를 참 시키려고 참 이게 문자적으로도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냥 헷갈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6차원 존재 이상, 6차원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이쪽, 우리 대한민국 이쪽은 대부분이. 4차원 존재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이게, 이 지구를 짤 때 프로그램 그 계약을 그렇게 짜고 다 들어왔어요. 그럼 4차원 존재 인간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4차원 존재들은 문명이 발달할 때에서는, 생활을 못해요. 예를 들면 선진국이나 도시화가 된 데에서는 4차원 존재들이 생활을 못해요. 이제 그게 약간 좀 영적인 진화가 덜 된 것도 있지만, 그 우주의 그 단계 방식이 있어요. 4차원 존재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돼서는 살 수가 없게끔 그게 돼 있어요. 왜? 문명이 발달된 데 살면 이게 좋은 긍정적인 것보다 안 좋은 현상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구에 문명이 발달된 데 사는 분들은 다 6차원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차원 존재는 어디서 되나요? 네, 4차원 존재들은 거의 이렇게 좀, 이런 말은 근데 선사시대나 원시시대에 가깝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직도 많아요. 그런 인류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4차원 존재예요. 이제 거기서 지도자급이나 이제 상위에 있는 지도자급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6차원 존재로 많이 내려가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6차원 존재가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가 없는 저기 행성이거든요. 근데 겁나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6차원 존재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이제 겁나게 이제 이게 전쟁도 많이 일어나 여기가. 이제 이게 3차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예전에 그 단계별로 우리도 다 왔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6차원 존재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럼 4차원 존재에 우리의 그 호모사피엔스 몸에 들어온 저기 것 중에 저기 4차원 존재들이 있어요. 대부분 4차원 존재들 문명이 발달된 데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 4차원 존재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약간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 하죠, 그냥. 이게 6차원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숫자나 이런 문자 이런 거를 일단 그냥 쉽게 습득을 해요. 근데 4차원 존재들은 그런 기초적인 이제 사칙 연산부터 해가지고 문자 같은 거를 쉽게 습득을 못해요. 왜 영적 수준이 좀 많이 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저걸 해요. 그래서 문명이 보통 발달하지 않는데 살게 돼. 문명이 발달한 대로 4차원 존재가 오면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환경에. 같은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몸에 같이 똑같이 들어와도 그게 틀려요. 적응을 못해요, 문명이 들어온 데서. 그럼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럼 4차원 존재는 인간 몸만 들어오냐? 아니, 인간 몸만 들어오고, 여기 저기 다람쥐나 멧돼지, 뭐 이런 데에도 저기 처음에 4차원 존재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인간 몸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게 틀려요. 그러면 4차원 존재가 뭐냐? 존재 전에 3차원이잖아요. 보통 3차원이 어디도 붙으면 모든 생명의 2차원에 내서 이제 3차원으로 도약을 하려면 물의 단계를 마지막에 물질계의 단계가 2차원의 물질계 단계가 물이에요. 그럼 물 단계에서 이제 물이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다 거의 70% 생명만 틀리지만 우리 인간의 몸부터 해도 70%가 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70% 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얘네들이 생명 이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과 같아. 예를 들면 물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5학년이 이제 철과 같고 이해가 되시나요? 초등학교 5학년이 철과 같고 초등학교 6학년이 철이 산화돼서 물과 같아.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된다는 거는 3차원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이제 차원 도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저기 초등학교인 물질 단계 2차원에서 6학년에서 이제 물로 이제 이게 삶을 살아 이제 물질로 2차원적 물기지개에서.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물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있어서 거의 70%를 다 이게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나무들도 거의 70%가 물일 거야. 아마 모든 생명이 물이 70%예요. 그러면 2차원에서 70%의 그 물이 우리 인간이나 동물, 식물 같은데 얘 몸을 형성하는 데에서 70%의 몸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생명의 기운으로 차원 도약이야. 그러면서 3차원으로 올라와 얘네들이. 그게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럼 생명의 기운들은 다 저기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겠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의 기운도 굉장히 하급 생명부터 해가지고 해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는 최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마지막 몸으로 이제 들어와요. 이제 그러고 다시 이제 이게 돌다가 4차원 존재로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차원 도약을 해요. 순서가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생태공원에 왔으니까 우리가 천부경 수정본인 차원수 강의를 배웠죠. 뭐 이 차원수 강의 차원에서 한번 여기 천부경에 한번 한번 이제 한번 3차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물에서 먼저 2차원 존재로 2차원까지는 그냥 거저 도약을 해. 뭐 특별한 거 없이도 그냥 의식 수준 뭐 높지 않아도 2차원까지 도약해. 근데 물까지 가는 데가 이제 힘들어요. 얘네들도. 그러면 이제 2차원부터 한번 설명해 놔. 2차원, 처음 1차원이 뭐냐? 저거, 저 빛.
저게 빛이 1차원이야. 자, 1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에서 예시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차원이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저 1차원이 예전에 제가 차원수 천부분 강의를 했지만 저거예요. 저 빛. 자, 빛이 1차원이야. 자, 빛이 여기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식물로 딱 열로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럼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식물에 딱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물질화가 됩니다. 광합성 작용으로. 왜? 식물은 햇빛으로 빛을 양분으로 해서 물질을 이루어요. 자, 이게 뭔가요? 네, 빛을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 나무라는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뭔 소리예요? 땅에 저기 그 영양분이 있고 저기 저기 공기 중에 질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가지고 된 거라고요. 이제 이렇게 크레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도 여기에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식물에.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이게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 산소, 뭐 이산화탄소 같은 여러 같은 걸 이걸 얘네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걸 영양분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라는 물질을 이루어요. 나무라는 생명 물질을 이루어요. 생명을. 그렇죠? 근데 하지만 빛도 이 생명 물질을 이루어요. 자, 온 만물 천지의 사이클이 이제 보이시죠? 그럼 빛이 여기서 광합선자에서 생명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빛이 어떻게 돼요? 나무 몸뚱이로 돼요. 영양분으로도 되고. 이제 몸뚱이에다가 이제 영양분을 다 하죠. 그럼 그게 다 저기 이게 물질로 이제 바뀌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 나무 같은 게 다 물질이죠. 우리 뭐 뼈다귀나 이것도 다 흙이에요. 그렇죠. 몸도 동물도 이게 흙이에요. 얘네들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다 흙이 돼요.